어, 진짜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최근에, 좀 굉장히 심각한 현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.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인데, 저기 은평구 쪽에, 그러니까 연신내죠. 은평구 쪽에 연신내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한 현장이에요. 뭐 현장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. 현장명을 밝히면 그 사람들 난리 날 겁니다. 현장명은 안 밝히고요. 연신내 쪽에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의 한 작년에 왔으니까요. 뭐 올해 왔나? 하여튼 뭐 그래도 반년은 지났어요. 예. 그리고 뭐 제가 저를 필요로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계속 불렀죠. 그 부를 때마다 저는 뭐 전혀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냥 뭐 호의로 갔던 거였죠. 뭐그 어쨌든 구독자니까 구독자의 입장에서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도움을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몇 분 갔는데 일단은 먼저 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선은 대행사가 뭐 너무 잘못했고요. 대행사가 그냥 그 구조적으로 5,500만 딱 받게 만들어 놨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내는 돈이 5,500에 딱 한정을 지어 놨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,500이 그렇게 네. 큰 돈이요. 큰 돈인데 전체 분양가에 비교하자면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. 이걸 노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이런 현장,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현장이 꽤 많아요. 이 인간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돈 내기 쉽고 가입하기가 쉽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참 이런 생각은 진짜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제 5,500만 낸 거예요. 근데 이 현장이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가 뭐 600명, 700명 되는 거죠. 와,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라도 몇백억이 되는, 300억, 40억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3, 400억이 되는 이 돈이 뭐라고 할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. 어디로 나가고 어떤 식의 돈이 쓰여졌는지. 이렇다 보니 일단 첫 번째로 그게 문제점이었고 그렇게 2018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 작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토지 매입 그리고 토지 동의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023년 5년이나 지났는데도 살펴보니 엉망진창이라는 거죠.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. 뭐가? 동의율이. 매입도 아니고 동의율이.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야. 뭘 한 거냐는 거죠. 뭘 했냐 도대체. 그리고 매입은 아예 안 했고 아예 뭐 0.001%밖에 안 되고 0.1%라고 칩시다 그냥. 1%도 안 되고요.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뭐 조합원들은 600몇 명이나 되고 600명, 700명 가까이 되고 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. 구제할 수 있는 게 구제를 하려면은 정말로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 집행부도 문제였지만 지금까지도 현재 집행부도 이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많이 바꿔야 돼요. 대행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은 이제 비대위 쪽이었어요. 네. 비대위 쪽에서
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뭐부터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죠.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부터 시작하고 집행부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임 통보를 하고 막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. 근데 뭐라고 할까 비대위가 더 이상해져 버렸어요. 비, 야 이거 참 뭐라고 할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를 맞아버린 거야. 똥차를 피했는데 쓰레기차를 맞았나? 하여튼 그래 돼버린 거예요. 비대위 더 이상한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. 비대위에 있는 사람들이. 뭐 때문에 그래 된지, 뭐 때문에 그래 된지는 좀 뭐 알기는 아는데,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지금.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. 하여튼 이상해져 버렸어요. 그 비대위가. 그래서, 제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, 이제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, 뭐 몇 가지는 했죠. 몇 가지는 했는데,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. 공익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그 600몇 명에 대해서 6, 7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익을 위한 행동. 공익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걸 보고 너무 제가 또, 이게 뭐지? 그러니까 회의감을 좀 느꼈어요. 와,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. 그러면은 뭐야? 뭐, 대행사에 끈앞풀이 있나? 대행사에서 시킨 대로 혹시 하나?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,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걸 떠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따구 식으로 행동을 하나? 이런 생각도 해봤고, 뭐, 택도 아닌 어느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제가 볼 땐 택도 아닌데 택도 아닌 어느 누군가 때문에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에요. 그래서 절차도 없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절차도 없고 뭐 이건 거의 뭐라고 할까요 그 막무가내 시기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특이하긴 해요. 예. 이상한 구도로 해가지고 이상한 걸 막 짜가지고 뭐 절차 없이 그 현 집행부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든지 뭐 또 돈을 받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왜 이따구 짓을 할까? 이런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정당성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나중에 그런 그 잘못된 것도 누가 지적을 하게 되면 잘못되거든요. 큰일 나거든요. 그거 지적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해 버려요.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. 희한하네. 하여튼 희한하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. 하여튼 이런 현장도 있고요. 금방 말씀드린 이런 현장, 은평구 쪽에, 연신내 쪽에 이런 현장도 있고, 또 어떤 현장은, 또 많아요. 그 어떤 현장은, 그 집행부가 힘이 없는데, 집행부가 힘을 조금 길러가지고, 힘을 기르는 거는 그 공부를 하면 됩니다. 그럼 그 공부를 하면 그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했더라고요. 정말 그 똑똑하고 잘한 거죠. 그런데 그 다음을 이제 모르는 거죠.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거는 주택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? 그쪽에 이제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, 현장에서 부딪혀 본 사람에 한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현장도 제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이 힘들어 하길래 그러면
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뭐 변호사 상담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등장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봐라.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업체라든지 뭐 뭐라고 할까요? 그 직원으로 쓸 수도 있겠죠. 그 집행부의 사무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소개해서 좀 그래도 좀 뭐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뭐 지금 당장 뭐가 좀 피부로 느껴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는 없어요. 어떤 거든지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야지 이렇게 나타나고 성과가 나오고 뭐 이런 거죠.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오늘은 좀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?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과하게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어떤 단체든지 안 됩니다. 어떤 조직이든지 잘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익을 좀 추구하는 걸 줄여라.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냐. 우리가 여기서 지금 30명이 있고 40명이 있고 뭐 제가 어떤 때는 한 250명 있는 데까지 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다 공익이지 않느냐. 공익으로 생각해라. 다 200명 30명 작게는 40명 50명 있는 이 분들이 다 잘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 그걸 공익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라. 그러면 답은 나와 있다.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현장이든 뭐든지 간에 금방 말씀드린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가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. 그러면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. 그게 돈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 현장이든 어느 지방이든 뭐 조금만 그게 되면 시간도 되고 뭐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한테는 재능이니까요. 뭐 십수년을 해왔던 게 뭐 그냥 했겠습니까?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저한테 사십시오. 그러면 제가 가서 재능을 부릴 테니까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값만 치르면 되겠죠. 뭐 하루 일당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만 치러서 진행해 나가면 그래도 이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거니까요. 이보다 조금이라도 뭐 담은 5%라도 10%라도 한 단계는 올라설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좋은 취지가 아닐까요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이 전화 주시고요. 뭐 제가 좀 바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어쨌든 간에 저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구독자분들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전화하고 나서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 되진 않습니다.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뭔가에 대한 솔루션을 받고 싶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그러면 저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딱 능력만큼만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소비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그 소비한 만큼만 저는 뭐
교통비하고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요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꼭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참 좋겠다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제 바람이고 진심이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. 아무튼 예, 좋은 결과가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전화 예,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? 우리 뭡니까? 지주택 성공 모임. 야, 이 운영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 운영을 좀 못했어요, 제가. 그리고 무슨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60명, 55명인가 6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들 바쁘겠죠. 예, 그러니까 무슨 질문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지성모, 예, 지주택 성공 모임 또 하고 있으니까 예, 거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요. 우리 현장이 이렇고 저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고요.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 지성모도 잘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웬만하면은 예, 자주는 안 하더라도 못해도 예,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예,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,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예, 좀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예, 뭐 어느 그 매체에서 그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,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, 영향이 좀 있습니다. 우리 지주택에. 아무래도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. 아무래도 지금 개인적인 대출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개인적인 대출은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? 단체, 그러니까 집단 대출 그리고 개발을 필요로 해서 개발에 대한 대출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. 전무입니다. 전무. 거의 그쪽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PF 대출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이것도 굉장히 큰 지주택에 있어서는 악재거든요. 예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정책 그리고 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,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느냐, 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정말로 안타깝습니다. 예.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.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예. 제 자식 같은 사람들, 뭐 저도 자식이 거의 뭐 20대 후반인데 그 복구 작업을 하다가 거의 뭐 예,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. 왜 이렇게 할까? 이런 걱정이 좀 있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. 예, 자 그러면 오늘 이만 하고요.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쯤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휴가철 다 되어 갑니다. 휴가철에 뭐 물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예, 그 일본에서 오염수도 방류 안 했으면 참 좋겠고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